처음 이제 신입들이 이동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? 반갑습니다. 보험 영업의 더 나은 선택을 도와드리는 보험 코치 염동준입니다. 제가 늘 교육 영상만 찍다가 오늘은 이제 입사 문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험 대리점을 이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26년도, 뭐 25년도 거의 뭐 최신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원수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. 근데 원수사에서 대리점으로 나올 때 대부분은 다 거의 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러면 대리점으로 가는데 다 망했느냐?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원수사와 대리점을 나올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원수사라고 하는 곳은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전속 설계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한 보험사, 뭐 S생명이라든가 뭐 D손해보험이라든가 이렇게 그 회사에 소속이 돼서 한 상품만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장님도 계시고 지점장님도 계시고 육성 코치님도 계시고 뭐 중간에 매니저들도 있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한 곳을 다 바라보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결과물들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그렇게 원수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눈이 이제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GA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설계사들이 좀 늘어나는데요. 자, GA는 뭐냐면 독립법인 대리점으로 이제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 상품을 이제 취급을 하는 건다. 뭐 예를 들면 그냥 보험 백화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런 추세적으로 가고 있느냐? 명분은 하나입니다. 다양한 상품을 이제 다루면서 고객들한테 이제 최적의 제안을 이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결국에는 이 컨설턴트가 마음에 딱 들지 않으면 이제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는 부족해. 이제는 다양하게 해야 돼.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수사는 한 곳에 제가 집중할 수 있다 그랬죠. 그게 장점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다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와서 이것저것 다 상품을 판매할 줄 알았던 어떻게 보면 상상 또는 환상이 실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랬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보험 대리점에서는 보통은 이제 손해보험사 비중이 높습니다. 그리고 생명보험사 비중이 조금 더 적습니다. 그거는 이제 뭐 채널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렇게 이제 힌트를 좀 가지고 보실 때 그러면 손해보험사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, 뭐 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회사 누구한테 들었을 때 이 회사가 뭐 저렴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먼저 찾아서 세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 내가 많이 들어봤던 회사 먼저 관심이 가는 회사부터 한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손해보험사, 생명보험사가 이렇게 나눠지고요. 그것부터 숙달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웬만한 고객들은 이 다섯 가지 회사에서 케어가 다 가능합니다. 그런데 간혹 이제 뭐 중증이라든가 이제 병력이 너무 많은 고객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죠?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 회사를 넣어보는 거예요, 심사를. 그렇게 해서 32가지 회사를 판매하는 장점을 그때 살리는 거지 처음부터 32개를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. 그래서 5개를 먼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대리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. 처음에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.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잘 되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다면 이동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요.
아, 이제는 여기서 한계를 느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처음 이제 신입들이 이동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? 네이버든 유튜브든요. 보험 대리점, 보험 영업 이직이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도요.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. 네.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수수료를 우리는 업계 최고로 주겠다. 어떻게 보면 공갈빵 같은 느낌입니다. 우리가 고정급을 받는 그런 이제 직종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 그 수수료 혹은 우리가 받는 월급을 채우는 건 누구의 몫이다? 컨설턴트의 몫이더라. 그래서 뭐 90%를 주겠다, 80%를 주겠다 하는 그런 수수료에 대한 숫자들은 일단은 알맹이는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있어야 아까 전에 그 공기만 가득 찼던 공갈빵을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하겠다. 어떤 고객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를 어필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. 그렇게 고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뭘 보셔야 되냐면 반짝해서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 한 2년, 3년 정도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답이 조금 빨리 나옵니다. 그래서 면담을 하실 때, 아, 그러면 이런 시장을 어느 정도 운영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그걸 잘 정리하신 분들, 그리고 오랜 사업을 정말로 하셨던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유행하는 DB 그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어떤 영업 노하우가 영업 실력이 좋은 컨설턴트가 실적을 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.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갈 곳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강조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. 자, 그러면 교육은 많은 게 좋을까요? 적은 게 좋을까요? 교육이 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어느 날 보면은 좀 계륵 같기도 합니다. 교육을 잡으면 교육생을 찾기가 어렵고요. 교육이 없으면 교육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.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뭐 필요해요.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온라인으로 하든 이제 강사를 앞에 세워놓고 다수가 이제 청강형으로 듣든 어떤 방식이든 그런 교육들은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.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들의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한 사람만 놓고 그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없거든요.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내가 교육을 했다? 그러면 반응이 안 좋을 거거든요. 강사도 이제 상처를 입는 거죠. 그렇게 보면은. 그래서 교육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제가 또 교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뭐냐면요.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는 교육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. 그걸 배우고 바로 고객을 만나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느냐. 뭐 현장형 학습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A에 대한 DB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. 근데 그 A라는 DB를 2년에서 뭐 3년, 뭐 5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프로세스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그럼 그거를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럼 정말로 이렇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첫 번째는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그게 내가 또 쉽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에는 동반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. 근데 이 동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갈려요. 그러니까 관리자가 무조건 따라 나가야 된다 이런 동반이 있고 관리자가 상담을 나갈 때 따라와서 옆에서 지켜보는 동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봤을 때에는 관리자가 무조건 따라가서 상담까지 다 마무리해주는 동반은 사실 선호하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결국에는 누가 더 똑똑해지고 누가 더 배움이 더 있을까요? 신입보다는 그거를 직접 실행을 했던 관리자가 기술적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. 그래서
나는 그냥 상담을 하는 모습들을 쭉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와서 이제 관찰을 하고, 자,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제 했느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. 혹은 우리가 교육받은 데에서 자, 첫 번째 이런 내용을 했고, 두 번째 이런 내용을 했고, 세 번째 이런 내용을 할 거야.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브리핑을 했을 때 고객한테 고객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봐봐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가는 교육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초회 상담을 하고 이제 2차 상담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이 고객을 또 준비할지. 그러면 단순하죠. 고지사항을 마지막에 받았고, 그거를 이제 설계 매니저들한테 보내는 작업까지.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한다.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2차 상담을 가서 또 보는 거예요. 이런 현장형 학습이 제대로 이행되는 대리점을 찾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. 근데 1년차 설계사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피를 못 잡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선배들이 잘하는 건 알겠어. 근데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고 그거를 진짜 이런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1년, 2년 이상이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간을 단축을 시키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? 수수료 이야기를 했고, 뭐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,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러면 두 번째는 고객을 제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. 될 때까지 고객을 만나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신입한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리점에서 한 번에 나가서 정착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욕심입니다. 그러니까 갔을 때 내가 무조건 고객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, 그러면서 중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유리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수사에서 대리점으로 나가서 무조건 망한다? 절대 그렇지 않다. 라는 것들 인식을 다시 한번 이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눈여겨 보실 건데, 첫 번째는 수수료, 두 번째는 고객,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, 그 중에 1순위로 따져야 되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고객을 제공받을 수 있느냐. 그러면 수수료도 해결이 되고요. 교육도 해결이 됩니다. 앉아서 하는 교육 지루하잖아요. 실전에서 고객을 만나서 고객한테 깨지고 느끼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육을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